처음에 소비자도 싫었습니다. 제가 전에 안티 다단계 회원이었어요. 정회원. 근데 지금은 제일 감사한 분이지만 그때는 제가 굉장히 미워했다. 1년 동안 솔직히 모진 말도 많이 했죠. 유니시티 얘기할 것 같으면 저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사업하시면 아무도 파트너가 안 되실 거라는 독설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유탁그룹 김정숙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사인업을 한 건 2016년 4월 2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지금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권광수 스폰서 사장님은 저희 올케 언니 친구분이세요. 근데 제가 건강 쪽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를 컨택을 한 1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소비자 컨택으로만. 처음에 소비자도 싫었습니다. 제가 전직에 보험회사 FC를 한 1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영업 조직에 있으면 네트워커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영업을 하면서 만난 네트워커들은 솔직히 좀 진솔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네트워크를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에 좀 관심이 많아요. 숫자. 그 전직도 숫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보상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감사한 분이지만 그때는 제가 굉장히 미워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안티 다단계 회원이었어요. 정회원.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거절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조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않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었고 1년 동안 솔직히 모진 말도 많이 했죠. 유니시티 얘기할 것 같으면 저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사업하시면 아무도 파트너가 안 되실 거라는 독설도 했고요. 네. 어머. 네, 나쁜 소비자, 나쁜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나 봐요. 조금 높진 않으십니까? 네네. 네, 스폰서를 추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시티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스폰서가 미우면 추월하고 파트너가 싫으면 또다시 미스에서 파트너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미워서 추월한 건 아닙니다. 스폰서가. 아차 했더니 미워서 추월한 건 아니에요. 네. 땀나네요. 계기가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저희 조카 때문에.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소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었어요. 어린데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여자아이인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올케 언니가 이제 어느 날 이제는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살짝 기가 열렸어요. 뭔데 약을 안 먹어도 그게 조절된다는 얘기지? 하고 궁금했고,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네, 누군가의 변화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만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변화를 보고 나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가족의 변화를 보고 나니까 그게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가 트이는 그런 시간을. 사업 시작을 하실 아닙니다. 먹고 8개월 지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견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크다 보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 쉽게 일이 안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내려놓고 여기에 전념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 어떤 이유로 우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약을 한 3년 정도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니시티 이제 엔지겐을 먹고 나서 솔직히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속이 편안해져서, 왜 또 약간 오지랖퍼 기질이 있어서 부산에는 국제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이제 친한 사장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반가운 사람이 오면 바카스를 따주시고,
본인은 늘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니 속이 더부룩하니 가스알명수를 드시는, 늘 전화기 밑에 가스알명수와 바카스를 놔두고 계시는 시장 상인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했기 때문에 그 양배추 환 아시죠? 그걸 소개받아서 꾸준히 먹었었고, 그게 안 듣는 순간 약으로 전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엔지겐 B 플러스를 먹고 난 후에 이거면 내 위를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방 안에 놓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상인을 우연하게 만나고 얘기하는 중간 저 앞에서 이제 가스알명수를 탁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러고 제가 클리넥스 휴지를 뽑아서 열알을 부어드렸어요. 지금 5알 드시고 나중에 또 불편하시면 5알 정도 더 드세요. 효소니까 많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한테 전화가 오셨죠. 3통을 갖다 달라. 알고 보니 본인만 섭취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오지랖이 넓듯이 그분들도 옆 가게에 하나씩 이렇게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10통을 갖다 달래요. 3개 나누기로 했대요. 그래서 또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전화가 저를 조금 띵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전화가 오셔서 한 박스를 갖다 달래요. 시장 분들은 박스로 사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한 박스를 갖다 주고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었으며 애누리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라인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고 애누리가 없는 상품입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트워크 제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상인들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귀가 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러면 회원가입해서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면도 있었지만 조금 불안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먹어서 건강하고 나는 먹어서 효과를 봤지만 누군가에게는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 부작용이나 뭔가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제품 강의를. 그래서 처음으로 센터를, 그런데 그 첫 강의에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첫 강의가 보상 강의였어요. 다행히도. 제품 강의였으면 제품이 좋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왔었을 텐데 첫 강의가 보상 강의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숫자 좋아한다고. 근데 다행히도 또 그때 보상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수학 강사였어요. 수학 학원 강사. 그분이 보상을 풀어주셨는데 속으로 저렇게 주면 누가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일 쇼킹했던 것 같아요. 보상에 눈 뜨신 분들은 솔직히 쉽게 이 업을, 윤시티라는 이 사업을 접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 마감하고. 코로나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사람들이 코로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PD는 언제 하셨어요? PD는 4월 21일 날 사인업을 하고 9월 달에. 그때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본사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 PD 가신 분들은 본사에서 이제 미국 본사에서 유타에서 초청을 해서 본사 방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안티 다단계 정회원이었다고 의심병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오리라 정말 죽을 것 같은 3개월을 보내며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 3개월 9, 10, 11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2016년도 9, 10, 11월에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시 그렇게 하라면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클린을 전달하고 제품도 전달하고요. 비즈니스도 전달하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만났던 것 같고요. 솔직히 계획은 무계획이었어요. 왜냐면 가입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나서 4개월, 5개월 만에 PD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PD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표는 있었어요. 꼭 가리라. PD부터 사업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PD를 가고 나서 이 사업의 정말 핵심을 한번 보고 싶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파이 언제 가셨어요? 딱 1년 후에요. 1년 후. 네. 여기 네. 언제 가셨어요?
루비는 안 갔습니다. 루비 안 갔어요? 루비 건너뛰고 다이아몬드 갔어요. 제가 루비를 가려고 도전했던 2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 해에 PD를 갔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사파이어를 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루비를 전 후반기 다 도전을 했는데 2번 다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멘붕이 오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을까 고민도 했고요. 다만 제가 제 스스로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루비 못 갈 시기에 PD는 함께 뛰어서 배출했던 것 같아요. 제 다운라인에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아직 제가 16년도에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채 3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확실하게 네트워크를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트워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바쁘게만 일을 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6사람 만나야지, 5사람 만나야지 거기에만 조금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그때 저희 이진선 스폰서님이 책갈피를 주셨어요. 그 책갈피 속에 우리가 하나의 다 씨앗이다라는 얘기로 책갈피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씨앗은 제대로 뿌렸으나 이 씨앗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나무가 될 때까지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빴던 거죠. 혼자서만. 그래서 조금 2019년도에는 사업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숲을 만들려고 하는 울창한 숲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기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아닌 네트워크 정말 관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서 함께 숲을 이루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와 영업과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성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는 장사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업은 어떻게 해요? 영업맨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사업가. 정말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뭔가 결과 내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야 되는, 그리고 함께 시스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관계 사업,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먼저 아는 게 사업을 제대로 초반에 네, 단순하게 200만 원 벌겠다라고 한다면 영업처럼 하셔도 되고 장사처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워낙 아이템이 훌륭하니까. 근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장사나 영업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트워크처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못했지만 저도 그거 깨달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사파이어 가서 1년이 걸렸어요. 네, 사파이어까지는 정말 영업처럼 했거든요. 내가 부지런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가려운 거 긁어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의할 때 포지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각자의 포지션을 빨리빨리 인식하자. 왜냐면 우리 유니시티가 포지션이 몇 개 없어요. 소비자 맞잖아요. 매니아 맞잖아요. 매니아 하다가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소개자. 소개했다가 돈이 조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부업자. 부업자 하다가 이거 내 인생 걸어도 되겠는데 전업해도 되겠는데 하면 자가소비 후원 사업자. 자가소비 후원 사업 하다가 이거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리더로 성장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포지션, 앞으로 어떻게 포지션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사파이어라는 직급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무슨 일을 했냐면 포지션 정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파이어 정도 가게 되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PD를 가고 어떻게 보면 자가소비 후원 사업자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밟아야 되는데 그때도 저는 전업자처럼, 물론 전업은 했지만 전업자처럼, 그리고 내가 자가소비 후원 사업을 내 발 띄어서 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것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어떻게 해요?
리더가 돼야 될 때, 이 사업의 비즈니스에 정말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고 리더로 성장해야 될 그 시기에 리더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나한테 주어지지 않겠구나. 내 혼자 바빠서, 나 혼자 바빠서 되는 사업이 절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 파트너 사람들이 자꾸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쁘니까 막 난 안 도와주나? 우리 쪽에 와서는 로컬 안 해주나? 우리 쪽에 와서는 뭐 홈미팅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을 파트너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각자의 포지션에서 뛸 수 있게끔 뭔가 알려주고 리드해주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바쁜 프랜차이즈 오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도 더디고 저도 좀 지치고. 근데 그 시기에 모두가 좀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없이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100% 다 발휘가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능력의 30%도 못 쓰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같이 사업을 하는 업라인과 다운라인, 그리고 이 그룹 조직의 어떻게 보면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그룹이 제가 좋았던 이유는 스폰서님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폰서님들이 되게 해맑으세요. 너무 긍정적이고 선하세요. 제가 네트워크가 싫었던 이유는 네트워커들은 장사꾼처럼 보였거든요. 하나 팔면 기쁘고 많이 팔면 더 기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만난 유니시티 업라인 스폰서님들은 장사꾼처럼 안 보였어요. 리더들처럼 보였어요. 저 문화 속에 들어가면, 저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내가 배우는 것이 있겠구나, 내가 사람으로서 뭔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주게 한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유니시티의 진정성을 좀 빨리 보신 것 같아요. 본받을 점은 늘 언제나 시스템 속에 계셨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사업의 성장이 늦던 아니면 빠르던 간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늘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폰서님이 시스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파트너도 그 자리에 안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근데 늘 스폰서님이 강의실에 그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서 강의를 듣게 되는, 그래서 말로 리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리드해 주신 그런 스폰서님인 것 같습니다. 사업 철학은 솔직히 처음부터 이 사업에 확신이나 믿음이 생겨서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과 이게 정말 기회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밌어야 돼요. 내 확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이게 되는 일일까라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스템에 찾아오셔야 되고 시스템 안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차지 않은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곳에 확신을 찾기 위해서는 재밌고 또 오고 싶어야, 그런 시스템이어야 어떻게 안 가고 끝까지 기회를 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결속력이 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즐겁고 결속력 있게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사업하면서 맞습니다. 재밌기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철칙이 있어요. 근데 먼저 그런 그룹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철칙은 첫 번째, 감정노동하지 않기. 감정노동하지 않기. 왜냐면 우리가 나가서 거절이라는 걸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한 말도 감정을 섞으면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노동하지 않기가 제가 첫 번째예요. 저희 그룹에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 섭섭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랑한다 말해줘야지 알듯이 섭섭한 것도 섭섭하다고 서로 말해주기.
그래서 빨리 털어버리기. 그걸 저희 그룹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섭섭하다고 느끼기 전에 그냥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고 거절당하고 돌아오셔도 허허실실해요. 봤던 사람들이. 걱정은 됩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감사해요. 솔직히. 뭐 성장을 빨리 하고 뭐 대단하게 빨리 핀을 성장시키고 이것보다는 이 사업을 조금 재밌고 그리고 거절당해도 와서 빨리 회복하시고 회복 탄력성이 빨라서 빨리 회복하시고 또다시 나가서 또 필드에서 재밌게 사업하시고 그리고 이 재밌는 사업, 즐거운 사업 그리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을 조금 더 편안하게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고 즐겁게 하자 저희의 모토인 것 같아요.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아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봤다, 빛을 봤다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니시티가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리더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안 해보고 진짜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진짜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업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기회를 보셨고, 그리고 성장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리고 내 시간을 오롯이 투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여기 안에서 성공하시고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니시티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되는 길을 포기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라도 여기서 성장하시고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 한국 같은 기회를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사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오늘